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렸는데 목소리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고, 또 지금이 환절기인 만큼 여러분들도 꼭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종가가 플러스 1.2%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특별히 많이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빠졌다가 다시 돌려 세우면서 종가가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날씨와 달리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던 만큼 나빴던 시장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반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상 22평선을 돌파하는지 이걸 꼭 살펴보시고요. 그 밑에서만 관망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금요일 영상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전체 종목이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엔캠은 2차전지 전해액 쪽일 거고, 그리고 HLB는 바이오 쪽이죠. 자, 그래서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6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4천억, 합치면 또 1조 원을 돌파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줄지 않는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모처럼 4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도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9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대차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LB, 엔캠, 한국전력,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은 한국전력,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신한지주.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한국전력은 공기업이거든요. 오늘 공기업과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0.8%의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요. S&P 500도 0.5%, 그리고 다우지수도 0.4%의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0.7%의 낙폭이 나오면서 여기 46,000포인트, 이 고점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흐름은 좋지 않았었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는 약보합이고, 대만도 광보합이지만 비슷한 흐름이고, 중국 증시가 오랜만에 휴장을 딛고 오늘 개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개장 직후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도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또 대만이라든지 일본 증시까지 전날과 큰 차이는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코스피는 1%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확실히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 더 이상 밀리기보다는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주봉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많은 매물대가 있단 말이에요. 한 2650포인트 정도 여기에 한 차례 매물대가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세 번의 저항이 발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연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볍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2650포인트가 돌파가 되었지만 이번 주에 종가상으로 2650포인트로 확연하게 돌파하는지 그 부분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몇 가지 설명드릴 이슈가 있는 날이에요. 한 개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은 이번 주 목요일 22일이죠. 이때 새벽에 1월 F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22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첫 번째가 AI, 그리고 두 번째는 저 PBR 관련주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 그게 20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이고, 물론 실적은 잘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또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새벽에 1월 F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까지, 아마도 이런 부분은 20일 국내 시장에 개장할 때 거기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날이에요. 한국에서는 금통위 회의가 있어요. 물론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 국내는 또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지 약간의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2일에 세 가지 이슈가 있죠.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제가 지금 시장의 키워드를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AI, 그리고 두 번째는 저PBR 관련주. 자, 저PBR 관련주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일정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26일.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될 것이고, 자세한 것은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우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개선할 수 있게끔 기업들을 유도하겠다. 이게 현재로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기업이 직접 기업 가치를 개선한다면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6일날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일정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럼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내지는 금요일, 이 사이에 어떤 변동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저PBR 관련주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이번 주 말로 가면서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지주사들, 그리고 개별 종목 내에서는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주 내지는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 한번 조심해 보시고요. 물론 일정이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이 피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때를 딛고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기간 동안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다면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면 필히 이번 주 말 기간 동안에는 주가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은 저PBR 관련주 내에서 대체적으로 금융주하고 은행주들, 그리고 지주사들 또는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PBR 관련주 내에서도 공기업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공기업 중에 하나가 여기 보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한정기술이라든지 한국전력, 또 강원랜드 내지는 GKL,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공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급등이 나왔냐면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이 항목을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주주가치 제고 항목이 포함이 된다면 실제로 공기업들의 많은 액션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배당을 늘린다든지 또는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액션들까지, 그러한 공기업들의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역난방공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현재 25%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오늘 9%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물론 최근에는 상승 기조가 조금 나왔었죠.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주들, 이런 기업들 못지않게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26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차익 매물이 나온다면 그 물량들이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었던 공기업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기업의 기업 평가 기준 중에 하나로서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단지 저PBR 관련주로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다면 실제로 좋은 재료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여러 저PBR 관련주들, 26일에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수급들이 어쩌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쯤에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만큼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 기간만큼은 주가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조금은 기민하게 대응을 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도 비대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면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런 재료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번 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파업 일정이 내일로 잡혀있죠? 그러면 약간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꼭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의장이 AI 쪽에 130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AI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방향 자체는 완전히 AI 쪽으로 굳혀져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가 여기서 형성이 된다면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역사상 신고가를 많이 경신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AI 관련주들 이쪽이 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 조금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유사한 업종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AI 반도체의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시장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좋지 않은 날씨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